자, 이재명이 반격하면 그걸 다시 되돌려 가지고 또 반격하고, 또 이재명이 또 변명하면은 또다시 다시 반격하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그야말로 코너에 몰린 그런 TV 토론이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1차 토론에서 좀 부진했다. 이재명이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마구 공격할 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냥 원본에 충실한, 질문에 충실한 답변만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자, 본인이 준비했던 작심한 이재명의 그런 비리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자, 어제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자,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 자, 기본이 돼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은,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형님에 대한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자, 이걸 말하니까 이재명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사과를 다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기본 집안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김문수 후보 보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이재명이 그렇게 말하면서 김문수 후보 보고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 이렇게 또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김문수 후보가 다시 질문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니, 내란 세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정가원 목사 같은 광화문 세력이 아니라 바로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연결되어 있고, 진보당의 의석을 준 게 그게 바로 내란이 아닌가. 진보당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이 지금 아예 입을 봉해버렸던, 말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은 계속해서 정가훈 목사와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걸로 이해하겠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래서 정가훈 목사가 뭐 나중에 구속됐을 때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또 거짓말을 한다. 자, 이번에 거짓말하면은 누범, 재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해서 또 걸려들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이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탈탈탈 틀리기만 했고, 제대로 된 반격다운 반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 김문수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할 때 이재명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표정 어떻는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륜을 다 무너뜨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데 대해서 시중에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 통합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 교육을 하고 또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장 부패한 사람, 대장동 비리부터 백현동 비리로 법인카드를 쓴다든지, 또 국회에 가서는 국회에서 완전히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탄조끼 입고 방탄 유의하는 거는 좋은데 방탄 입법을 합니다. 국회를 이용해가지고 온갖 법을 만드는데 전부 자기가 재판 안 받으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다음부터 재판을 다 중지시킨다. 그리고 자기가 또 유죄 판결 난 그 대법원장에게 청문회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대법원을 아예 싹 바꿔가지고 뭐 100명까지 대법원 늘리겠다. 대법원 결정에 또 승복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되고 또 국민 통합을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좀 통합이 돼야 안 됩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기 형님, 친형님 제가 만났습니다. 저를 하도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정신병원에 하도 보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근데 이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국민 교육을 하고 어떻게 그러면 지도자가 돼서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답하시고 네. 지금 권영구 후보 손 드셨으니까 잠시 후에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말씀에 답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최고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 내란 사태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검증을 하려고 했던 이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또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소속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도 탄핵에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또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번 6월 3일 선거다. 김문수 후보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권영국 후보. 아니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좀 드리면, 저희 집안 내 내밀한 문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형님이 그 폭언을 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따진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점은 제 소양의 부족, 또 수양의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이건 우리 집안 내의 내밀한 사적 문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도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김문수 후보한테 이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건 제가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도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시간 총량제 좀 알고 토론이라서 가세요. 시간 총량. 주도권 토론은 잠시 후에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최소한 그걸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뭐 어디 누구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의석을 나눠줬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내란 세력하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바로 통진당의 후에 진보당에게 국회 의석을 울산 북구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지금 북한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말씀을 피하신 걸로 보면 자, 이까지만 들어보셔도 김문수 후보가 바로 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자기 형 문제뿐만 아니라 자, 이 법원에 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자기와 관련 재판의 입법 방해, 방탄복, 방탄유리, 자, 이런 것까지 그 대법원장을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데 그 정말 좀 충격적인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뭐 이걸 고개를 숙이거나 그게 아니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걸 이걸 보면은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저질렀던 잘못 비리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뒤집어 가지고 자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다 뭐 거구 세력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이재명.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은 정말 양심이 화인맞았거나 마비가 됐거나 그래서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보통 지적을 당하면 창피하게 느끼기도 하고 부끄럽게 느끼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김문수 후보가 직격탄을 날렸다 하는 것을 보면 자, 이 김문수 후보의 토론의 뭐 기술이랄까 기법이 굉장히 많이 훈련되어 있고 그리고 진화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걸 다시 되받아 가지고 공격하는 이재명 그걸 다시 또 되받아 갖고 저격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변명을 못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압승이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게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했습니다. 한길 리서치. 자,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김문수는 41.3, 이재명은 46%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 오차 범위가 4.7%포인트. 자, 오차 범위 안에서
자, 이 바짝 접전을 양상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이 TV 토론이 반영되지 않는 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제 TV 토론에서 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그야말로 박살냈다. 뭐 이 꼼짝 못하게 했다. 이재명이 쩔쩔맸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런 게 반영이 되면 점점점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또 이 리얼미터도 갤럽과 마찬가지로 리얼미터도 이 좌편향 성향이 강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재명과 김문수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은 46.6이고 김문수가 37.6입니다. 자, 보통 두 자릿수로 쭉 벌어졌다가 이번에 한 자릿수로 9%포인트로 줄어들었고, 자, 이준석은 10.6입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김문수를 합치면 이재명보다 더 높게 나와서,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 이재명 쪽에서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자, 단일화 할까봐 어제도 단일화 할 것이냐 이렇게 막 묻기도 하고 이랬는데, 자, 점점 김문수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고, 김문수의 미담이 계속 알려지면서, 자, 이 이재명은 비상 상황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폴리뉴스가 한길 리서치 의뢰에서 지난 22일부터 23일간에 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46, 김문수는 41.3, 그리고 이준석은 7.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김문수 후보는 불과 2주 전에는 28.6%에 대비 무려 12.7% 수직 상승한 겁니다. 자, 이 김문수의 상승세가 아주 놀랍습니다. 자, 12.7%가 수직 상승하면서, 자, 이 이재명과 지지율 격차를 4.7%포인트까지 좁혀놨습니다. 자, 대선 후보 지지 추이를 보면 김문수는 지난 11일 조사에서는 28.6에 그쳤고 10일과 14일 그 조사에서는 39.2, 그리고 이번 22, 23일 조사에서는 41.3%로 20대에서 30대, 다시 40대로 껑충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당과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일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층 중에 김문수 지지율이 56.2%에 불과했지만 10일과 14일에는 92.1, 이번에는 91.1. 자, 국민의힘과 보수층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 이재명은 지난 10일 조사에서는 44.8, 그리고 13일과 14일 조사에서는 47.4, 이번 조사에서는 46, 소폭 이 하락 등락과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층이 줄어드는 가운데 김문수 지지율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 이재명과의 지지율은 초기는 지난 11일 당시에 10일에는 16.2%포인트나 벌어났습니다. 격차가. 그리고 13일과 14일에는 8.2로 줄어들더니 이번에는 4.7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김문수와 이재명 두 사람 사이의 격차도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면서 지금 4.7%로 줄어들었다. 자, 이만큼 김문수의 약진이 눈부시게 빠르게 등장하고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해서 22일과 23일에 조사를 했는데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자, 이재명은 46.6, 김문수는 37.6입니다. 이준석은 10.4. 자, 그래서 3주차 지난 14일과 16일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재명은 3.6%포인트가 떨어진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2.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준석도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김문수 간의 격차가 5월 3주차에는 당시 14.6%포인트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5월 4주차에는 9%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재명은 하락세로 지금 하락세로 방향을 잡았고 김문수와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는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를 보더라도 지금 김문수 후보의 약진이 눈부시게 올라가고 있다. 자, 초기에 지금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한덕수하고 김문수, 자, 이 과정에서 자,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 말아라 뭐 이렇게 약간 보수 우파 진영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뭐 아주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임박하니까 이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결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집. 그리고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지난번 TV조선에서 자, 호텔 경제학, 거기다가 커피 원두값이 120원. 자, 이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이재명이 뭐 경제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이 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안에 들여다 보니까 모르더라. 자, 말하자면 깡통이더라.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 이재명은 말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이제 립 서비스를 계속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뭐 이런 인식도 한몫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한 9일, 10일. 자, 여기가 지금 피치인데 사실 어제 TV 토론에서 큰 전환점을 이뤘다. 근데 이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서는 TV 토론을 약했다 했는데 어제는 자, 압도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그 이재명의 가장 큰 약점들을 대부분 건드리면서 형님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 욕설을 한 거, 그리고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는 압박,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한 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까지 지금 자신에게 불리한 거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뒤집어 버리겠다고 하는 거, 그걸 김문수 후보가 면전에서 이재명 면전에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직격탄을 날려버렸고, 그리고 이재명으로서는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반박을 했지만 그것 또한 김문수 후보가 재반박을 하면서 자, 이재명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니까 범죄자 상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 상식. 그리고 기본이 안 돼 있다. 인성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우리 공직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국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말을 듣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을 아주 직격을 해버리는데 이재명이 아주 멘붕이 된 게 여실히 화면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유세 현장에서 춤도 추지 마라. 댄싱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뭐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말 조심해라, 뭘 해라 그러는데 초기부터 이재명이 본인이 대통령 된 것 같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떠들고 거기다가 지금 방탄 뭐 유리까지 방탄 조끼까지 이렇게 해서 생쇼를 벌였던 것이 자,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국민들이 속이면 속는 그런 바보들이 아닙니다.